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목소리가 너무 씩씩하고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급식 관리, 단체 급식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단체 급식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셨어요? 아직은 안 푸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체 급식은 어쨌거나 이제 급식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막 외워야 되거나 이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되진 않아요. 그 대신에 범위 자체가 너무너무 넓어요. 식품학이라고 그러면 식품학 하나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단체 급식이라는 거는 이제 급식 관리도 있고 뭐 마케팅도 있고 급식 경영도 있고 인사 관리도 있고 그게 전부 다 단체 급식이에요. 그래서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본 문제에 대해서는 딱 보시면 이거 금방 아는 문제다. 이렇게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은데 정말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정말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소리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심포도 효과라든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모르면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체 급식은 좀 더 많이 접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제를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 그다음에 이런 과목을 좀 많이 읽어보셔야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실제로 단체 급식에 대해서 하시려면은 여러분들 이제 결국 이제 영양사 자격증 따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오시면은 영양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아시는 이제 급식관리 영양사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이제 오피스라든가 공장에서 실제로 급식을 제공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영양사가 이 급식관리 영양사예요. 단체 급식 영양사, 급식관리 영양사, 그리고 임상관리 영양사가 있어요. 이건 아시죠?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치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영양사라고 있어요. 보건영양사 또는 상담영양사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건소나 이런 데 배치돼가지고 그런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건 관리된 국가 정책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영양사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와서 좀 많아진 부분이 이제 판매 영양사라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영양 관련된 이렇게 제품이나 이런 거 판매하시는 하얀 가운 입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제 판매 영양사예요. 그래서 영양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급식관리 영양사, 여러분들이 영양사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영양사 있죠? 이분이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 단체 급식에서 강의하게 되는 건 이 급식관리 영양사의 업무에 대해서 거의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면서 저랑 하면서 영양사에 대해서 미리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영양사 자격증 따셔가지고 나중에 연락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거 저랑 했었던 이 책을 한번 다시 펼쳐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실무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미리 공부하신다. 내가 사회인 준비를 미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재밌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드 자체가 좀 계속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트렌드에 따라서는 제가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랑 이렇게 좀 일찍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막 바뀌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랑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와서 단체 급식 문제 경향이 예전에는 완전히 이론 위주로 많이 나왔어요. 영양이라든가 이런 거 뭐 칼로리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나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실무 위주로 나와요. 내가 영양사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해가지고 식권이 뭐 4,000원짜리가 몇 개가 팔렸다. 그 중에서 인건비를 얼마나 썼다. 조리원이 조리사가 얼마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얼마나 썼는데 이 중에서 나는 재료비를 얼마나 썼다.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가 얼마나 나가고 감가상각비가 얼마였다. 그러면 과연 나는 손익이 얼마인가? 아니면 내가 손익을 갖다가 이렇게 맞추려면은 얼마의 식권을 팔아야 되느냐? 몇 명이 식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메뉴 같은 거 짤 때 뭐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게 몇 퍼센트가 적당한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요즘은 메뉴를 아예 짜서 줘요. 어울리지 않는 메뉴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탕수육하고 군만두였었어요. 어울리나요? 사람들이 근데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중국집에서 항상 그렇게 주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둘 다 튀긴 요리잖아요. 그래서 단체 급식 메뉴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틀렸어요. 이거 그렇지. 탕수육하면 바로 군만두야.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뉴라든가 집에서는 일반적으로 먹는데 영양사가 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메뉴. 식초가 둘 다 들어갔다거나 둘 다 무침이라거나 이런 문제 이제 골라내는 거. 아니면은 내가 단체 급식에서 하게 되면 집에서 이렇게 막 자글자글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조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두부 조림 어떻게 해요? 바싹 구워가지고 거기다 양념장 부어서 조리잖아요. 근데 단체급식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1000명 두부를 갖다 어떻게 다 내가 붙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삶아가지고 양념장을 끼얹은 다음에 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리법 같은 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실무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제가 될 수 있으면 많이.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양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풀기가 오히려 너무 쉬울 거예요. 정말 실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영양사 경험을 못 하셨다고 그러면은 조금 어색할 테니까 제가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받아보셨을 텐데, 예, 보시면은 저랑 이제 계속 접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카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네이버 카페라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거라든가,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합격했다 이런 수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읽어보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단체급식은 굉장히 이게 범위가 넓다고 그랬기 때문에 빨리 진도 나갈게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 준비는, 예, 제가 수업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다가 제가 키워드를 쓰고 시작을 할게요. 아무래도 요거는 좀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는 요거 위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렇지만 저것만 아시면 되는 건 아니에요. 저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저 보충 자료 같은 거를 좀 나눠 드릴 텐데, 보충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출력할 수도 있고, 저는 일단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수업 시간 끝나죠.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문제를 몇 개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문제 어렵지 않아요. 정말 기출 문제들만 내드릴 거예요. 기출 문제 중에서도 키워드로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저기에 나온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보지 않더라도 그냥 시험 문제 나왔어도 풀 수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 정리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하시고 저랑 다시 수업 들으시면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챕터마다 제가 요만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설명드리고, 요만큼 설명드리고, 기출문제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쉽게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범위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 되게 난감하시죠? 이 범위가 바뀌어가지고. 예, 그래서 요번 시험부터 이제 과목 범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요. 이거는 급식 관리에 대해서 범위를 나타낸 건데, 요거는 제가 이론서 보시다시피 1장부터 10장까지 요 순서대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 순서는 제가 단체 급식 전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급식이 나가는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나가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요 순서대로 하는 대신에 1장부터 10장까지 급식이 나가는 순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급식 관리,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변한 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변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개요 부분 보시면은 여기 세부 영역까지 볼게요. 급식 유형 및 체계하고, 그 다음에 급식 계획하고 조직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식단 관리에서는 식단을 작성하고 메뉴 개발 및 관리하는 거. 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 보고 눈으로 따라가는 건 좀 빨리 읽을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 구매 관리에 있어서는 구매하고 검수하고 저장하고 재고 관리하는 것까지. 구매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구매 관리 문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생산 및 작업 관리는, 이것도 요즘에 와가지고 많이 중요해진 건데, 생산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음식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과연 얼마나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라는 건데, 그래서 수요 예측하고요. 대량 조리, 다량 조리가 이루어지고 보관하고 배식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급식 품질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급식소 작업 관리하는 것까지 여기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위생안전관리는 작업 공정별 식재료 위생, 그 다음에 급식 관련자 위생안전 교육과 관리, 그 다음에 급식시설 기기 위생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위생안전관리는 급식보다 다른 과목에서 좀 상세하게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급식 관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는 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것도 실무 위주로 좀 나오는 편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단체 급식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설 설비 관리인데, 이것도 급식소 시설 설비 관리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 왜 보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조리기구하고 왜 식당 가보면 엄청나게 국솥도 이만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설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원가 및 정보관리인데 요것도 그러니까 4번하고 7번이 최근 들어서 좀 중요해진 과목이에요. 실무 위주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 및 재무관리, 그 다음에 사무 및 정보관리인데 원가 관리라는 게 정말 한 끼에 내가 4,000원, 5,000원을 받아서 얼마를 재료비로 쓰고 얼마를 인건비로 쓰고 이런 게 여기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인적자원관리인데 인적자원관리는 예전에는 그냥 인원, 인사관리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관리라는 거죠. 근데 인적자원이라는 거는 사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단어예요. 사람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 있잖아요. 재료 같은 거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은 너 도대체 능력치가 얼마냐? 그럼 뭐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뭐 스카우터 같은 거 끼면 얘는 뭐 100명인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100의 노력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1000의 일을 갖다가 나한테 줄 수도 있는 얘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적자원 확보, 유지, 보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인적자원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리더십과 동기부여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양사로 나서셨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양사로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조리원, 조리사들 데리고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제 위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보다 어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나이들이 그것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제 엄마뻘이나 막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업무를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동기부여나 이런 걸 배워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관리까지 돼 있어요. 근데 저랑 이제 급식 관리 이론서 목차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요. 여기 보시면 제가 10장에 급식 경영이라고 써놨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어디에 들어가기도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기출되는 그런 문제들은 제가 10장에다 다 몰아넣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따로 한번 묶어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진도 나가도 될까요? 네. 그래서 1장 급식관리 개요부터 할게요. 급식관리 개요에서는 단체 급식의 개념과 목적, 개념하고 목적, 두 번째 단체 급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키워드 되는 거는 단체 급식이랑 무엇이냐, 그 다음에 단체 급식은 왜 하느냐, 목적, 그 다음에 단체 급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까지 제가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급식산업의 정의와 분류하고 나오는데요. 급식산업의 정의 한번 볼게요. 급식산업, 단체급식 그냥 우리나라에선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데 실제로 급식산업 같은 경우는 단체급식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외식업도 여기 들어가요. 급식관리에. 우리가 보통 푸드서비스 하잖아요. 그게 이제 급식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급식산업은 가정 외의 장소, 집에서 식사하는 거는 급식관리가 아니에요. 그죠? 푸드서비스가 아니고 가정 외의 장소에서 줄 끌게요. 상업성 및 비상업성 목적이에요. 상업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업성이 뭐예요? 내가 그걸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것이 상업성이고 비상업성이라는 건 이걸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가장 전형적으로 하는 비상업적인 단체가 종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봉사단체 같은 거 이런 것도 비상업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줄긋게 외식, 단체급식을 포괄하는 업체들이다. 외식하고 단체급식. 이게 정의고요. 두 번째 급식산업의 분류인데 그럼 위에서 외식, 단체급식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급식산업의 분류는 제가 별표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급식산업은 우리나라가 이제 급식산업을 시작한 거는 딱
언제부터다라고 명시되진 않았어요. 예, 그때 뭐 전쟁 끝나면서도 당연히 급식이 있어왔고 급식이 계속 있어 왔는데 실제로 분류가 바뀌기 시작한 거는 저희가 1990년대 이쯤에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급식이 어떻게 나눠져 있었냐면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역사적인 거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업적인 급식하고 비상업적인 급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 두 가지로 나눴었어요, 예전에는. 예, 돈을 벌겠다, 돈을 벌지 않겠다. 그때는 비상업적인 급식이 뭐였었냐면은 단체 급식이었었어요. 예전에는. 예, 왜냐하면 단체 급식은 그냥 우리 공장이야. 공장인데 이 왔던 사람들 이 사람 밥을 줘야지 다음번 일을 또 열심히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맨날 도시락 싸갖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복리후생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우리 공장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제공한다. 내가 직장을 딱 구하러 왔어. 근데 여기 혹시 밥 주나요? 그러면 우리는 밥을 줍니다. 그러면 이 공장이 더 좋은 공장이야. 예, 요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팔아가지고 하지만 우리 직원인데 내가 이 돈 팔아가지고 남기려고 막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상업적인 급식이 단체 급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상업적인 급식은 당연히 외식은 뭐 호텔에서 음식을 판다거나 아니면 저희 분식점에서 음식을 판다거나 그런 게 상업적인 급식이었는데 우리가 1989년 들어서면서 뭐가 생겨났냐면은 예, 위탁급식이 생겨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직영보다 위탁급식이 더 많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위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 에버랜드라든가 LG 아오홈이라든가 예, 신세계푸드라든가 하나푸드라든가 우리나라 없는 데가 없어요. 단체급식 업체들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탁급식 업체가 생겨났는데 거기서 하자니까 얘네는 단체급식을 하는데 돈을 벌어. 이게 더 이상 성립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업적인 급식하고 비상업적인 급식하고 뚝 떨어졌었는데 이제 위탁급식 업체가 생겨나면서 상업적인 급식, 비상업적인 급식인데 중간에 위탁급식 업체가 꼈어. 왜냐하면 단체급식인데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갈라지게 됐냐면 요즘은 그래서 외식업하고 단체급식이라고 아예 써줘요. 비상업적인 급식이 아니라. 그래서 외식업과 단체급식으로 나누는데 외식업 한번 볼게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줄게 상업성의 목적이에요. 이거는 100% 상업성의 목적이죠. 외식업.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단체급식이 아닌 모두가 여기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옆에 있는 분식점이라든가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출장 외식업, 호텔 및 숙박시설에서 음식 제공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외식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단체급식은 나왔죠. 직영 및 위탁의 형태. 직영도 있지만 위탁의 형태도 있고 그 대신에 중요한 키워드 제가 줄 그어드릴게요. 특정 구성원 줄 끌게요. 두 번째 지속적. 무슨 말이냐면 특정 구성원들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자면 뭐 삼성전자 식당이다. 그럼 삼성전자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특정 구성원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예를 들자면 뭐 정원여자중학교에서 급식을 한다. 그러면 정원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특정 구성원이에요. 길 가다가 내가 아무나 들어와서 먹는 게 아니고 그게 특정 구성원이고 지속적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먹고 말아. 예, 내가 저기 고속터미널 앞에 분식점 가가지고 내가 어디 내려가다가 한 번 음식을 먹어. 그러면 그건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이 회사를 내가 다니는 한은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앞으로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지속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단체급식은 반드시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특정인들이 식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육기관, 그러니까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거기 학생 식당, 그렇죠? 그리고 뭐 대학교도 이제 학생 식당, 그리고 산업체들 거기 아니면 의료기관 병원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군대급식, 예, 군대급식 이런 데도 예, 단체급식이에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 보면은 급식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우리나라는 외식업, 단체급식 두 가지로 하잖아요. 외국 나가면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뭘까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예, 외식업, 단체급식, 군대급식이에요. 예, 군대급식이 너무 커요, 규모가. 우리나라도 지금 단체급식이 뭐 한 7조에서 8조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뭐 3,000원짜리, 4,000원짜리 팔아가지고 한 7조에서 8조 정도 돼요. 조는 잘 안 와닿죠? 억까지는 와닿는데. 예, 1,000억 다음이 조예요. 예,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큰데 군대급식이 우리나라도 1조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규모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군대 급식은 얘기 안 하는 게 군인들이 식사를 제공하시잖아요. 실제로 그게 많이 폐쇄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 같은 경우는 영양사도 직접 들어가서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냥 군대 내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군대 급식이 하나의 장르로 나오진 않았어요. 예. 사실 군대 급식에서 이제 이게 좀 전문화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영양사분들이 갈 데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갑자기. 예. 근데 군대 급식도 요즘 영양사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제 본부에 몇 명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확대될 것 같아가지고 직접 군대 가 있진 않지만 군대 이제 본부에서 메뉴 짜고 이러는 건 영양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간부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위탁을 주는 데가 있어요. 병무청에 있는 간부식당 이런 거는. 좀 특이한 게 최근에 와요 들어가지고 영양사 직업으로 좀 괜찮다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뭐 급식관리 영양사 했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분류가 굉장히 많이 나뉘거든요. 산업체에서 일하는 영양사가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영양사가 있고 학교에서 일하는 영양사가 있고 이렇게 등등 나뉘는데 이 중에서 좀 특이한 게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영양사님들이 있어요. 예, 근데 교도소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배식을 못 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시청이나 이런 데 소속돼가지고 메뉴 짜고 이런 관리만 하시거든요. 교도소도 요즘 많이 뽑기 시작했더라고요.